트렁크 공간을 활용하시려면 아무래도 뒷좌석 폴딩이 필요하겠죠? 좌석 뒤편에 끈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밀어주면 폴딩이 되거든요. 안 돼. 다시 해요. 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장기 렌트 비교 견적 카베이 구독자 여러분, 저는 카베이의 민경입니다. 오늘은 정말 인기가 폭발적인 차량 리뷰를 위해 이렇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긴 말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차량이죠. 기아 자동차의 준대형 SUV 4세대 소렌토 MQ4 리뷰입니다. 일단 소렌토는 기아 자동차의 대표적인 중형 SUV인데요. 세대를 거듭할수록 SUV의 고전적인 틀을 벗어 던지고 과감하게 발전하는 디자인과 성능으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말 그대로 국민 SUV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소형 SUV나 대형 SUV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사실 대형 SUV를 타시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소형 SUV로는 공간감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런 소렌토 같은 원조 SUV 차량을 선호하시는데요. 새로워진 4세대 소렌토 코드네임 MQ4 전면부 디자인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출시된 신형 소렌토는 출시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폭발적인 관심만큼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세대 소렌토. 이전 모델에 비해서 전장과 전폭 전고가 10mm 늘어났고요. 휠 베이스는 35mm가 더 커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본 느낌은 막 엄청 크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무작정 몸집을 키운 게 아니라 비율이나 디자인 모두 전작에 비해서 좀 더 날렵하고 세련되게 변화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전면부 그릴이나 헤드라이트로 연결되는 느낌이 셀토스와도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의 소렌토 디자인 역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지만 좀 전형적인 느낌의 SUV였다고 하면 이번 4세대 소렌토는 좀 더 굴곡을 살리고 디테일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새롭고 멋지게 변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릴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그물처럼 얽혀있는 이 그릴 디자인도 더 자세히 확인이 가능한데요. 화면에는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입체감이 정말 뚜렷하게 느껴지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4세대 소렌토 MQ4 측면부 디자인 이어서 보겠습니다. 실제로 휠베이스가 길어지기도 했고 디자인적으로도 측면부 길이가 부각되어 보이게끔 설계됐다는 느낌이 드네요. 웅장하고 길쭉한 느낌도 들고요. 새로워진 휠 디자인, 이거는 정말 실물로 보니까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테일까지 굉장히 신경 썼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굴곡이 많은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각이 딱딱 살아있어서 4세대 소렌토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보고 계신 스파터링 휠 사이즈는 20인치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시 측면부 디자인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윈도우 프레임 보시면 C필러 끝까지 전체적으로 크롬 장식이 얇게 들어가 있는데요. 도어 하단부에 두껍지 않게 들어간 크롬 라인과 더해져서 과하지 않은 세련된 균형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이드미러 아래쪽이나 2열 출입문 뒤쪽으로 꽤 커다랗게 크롬 장식이 들어가 있는 게 인상적인데요. 차체가 커서 그런지 이 크롬 디테일이 강하게 부각되는 느낌은 들지 않고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가로로 움푹 들어가게 라인을 준 것도 고급스러우면서 차체가 좀 더 길어 보이는데 한몫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4세대 소렌토 후면부까지 이어서 보실게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이 소렌토 레터링 엠블럼인데요. 전작에서는 소렌토 레터링 엠블럼이 번호판 좌측 하단부에 비교적 작게 새겨져 있던 반면에 이번 신형 소렌토는 어디서 봐도 소렌토인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크고 강렬하게 소렌토라고 새겨놨어요. 마치 나 소렌토야 하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신형 소렌토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소렌토 후면부가 위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차량이 너무 크다 하는 느낌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후면부는 특히 차량의 단면의 굴곡을 잘 살려서 볼륨감에 힘을 줬다는 게 한눈에 잘 느껴집니다. 번호판 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고 위쪽엔 다시 이렇게 볼륨감을 줘서 새로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와이퍼도 유리창 하단부가 아니라 이렇게 상단부에 숨겨져 있다는 점 역시 이렇게도 디자인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혁신적인 시도였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이렇게 세로형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독특한 느낌이 들고요. 하단부 듀어 머플러 디자인은 역시 페이크 머플러입니다.
진짜 머플러는 아래쪽에 숨겨져 있어요. 요즘은 그냥 듀얼 머플러 디테일이 하나의 디자인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 같죠? 외관은 이만하면 된 것 같고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운전석부터 앉아볼게요. 시트 착자감은 상당히 좋은 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몸집이 큰 편이 아니기도 하지만 앉았을 때 좀 폭 안기는 듯한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앉아보니까 내부도 상당히 널찍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장시간 주행하셔도 정말 편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렌토뿐만이 아니라 국산차 이제는 정말로 탈만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실내 디자인인데요. 더 뉴 그랜저부터 그런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젠 국산차도 이 내부 인테리어만큼은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더 심화시켜주는 소렌토의 내부 디자인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풀체인지 모델답게 정말 완전 싹 달라졌습니다. 원래 소렌토 실내가 어땠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특히 이 스티어링 휠 진짜 실물이 너무 예쁜데요. 손에 닿는 느낌도 정말 부드럽고요. 여기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풀 디지털 화면으로 선명하고 시인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마치 하나의 화면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10.25인치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운전석이랑 거리감도 적당해서 사용하기에도 편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이 송풍구 디자인일 텐데요. 독특한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디자인으로는 불호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완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여름에 오래 주차해뒀던 차에 타시면 정말 찜통이 따로 없잖아요. 에어컨 아무리 풀로 틀어도 뜨겁게 달궈진 차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인데요. 신형 소렌토 송풍구는 솔직히 좀 못생겼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기능적인 측면으로 보면 정말 바람이 빵빵하게 잘 나오겠다 싶긴 합니다. 크기도 진짜 크고 사방으로 이렇게 쉽게 조절할 수가 있어서 차량 내부가 큰 편인데도 금방 시원해지고 따뜻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선이나 통풍 시트 조절하는 버튼도 진짜 세련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 USB 단자나 무선 충전 패드 공간도 널찍해서 실제로 사용하면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변속기는 다이얼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세련된 느낌을 잘 살려주면서 사용할 때도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요. 컵홀더도 보시면 이렇게 각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각이 살아있는 신형 소렌토의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팔걸이도 한번 열어볼게요. 수납 공간이 진짜 엄청 넓은 편이고요. 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 작은 바스켓이 들어가 있어서 깊은 공간감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배려가 느껴지는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열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2열은 동급 최초로 독립 시트가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앉아보니까 착자감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운전석에서 느껴졌던 것보다 더 차량이 널찍하고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헤드룸이나 레그룸 공간도 넉넉해서 저 같은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체형이 아주 크신 남성분들 타기에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6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3열에도 사람이 타게 되면 좌석을 이렇게 앞으로 좀 당겨야 할 텐데 그러면 그만큼 레그룸은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운전석 팔걸이 뒤쪽 부분으로 송풍구가 아주 커다랗게 들어있어서 뭐 이것도 미관상으로 예쁘거나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은 좀 떨어지지만 금방금방 뒷자리도 시원해지고 따뜻해질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12V 충전 단자, 220V 충전 단자까지 진짜 알차게 잘 들어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운전석 쪽 이 부분에도 USB 충전 단자가 들어가 있어서 2열 타시는 분들이 진짜 편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열 컵홀더는 팔걸이 부분이 아니라 이 문 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별거 아닐 수 있는 컵홀더까지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도 공간감 방해받지 않고 정말 편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2열 좌석 옆쪽이나 운전석 여기 뒤쪽으로 메쉬 포켓이 들어가 있는데 기차나 버스에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없으면 안 쓰겠지만 또 있으니까 이것저것 뭔가를 넣긴 하겠죠? 이제 3열로 넘어가 볼게요. 3열은 따로 도어가 없잖아요. 2열 시트 원터치로 이렇게 폴딩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드나드는 게 그렇게 편하진 않겠죠. 3열에 앉아보면 공간감은 사실 그렇게 좁진 않지만 이 바닥 부분이 높게 올라와 있어서 무릎이 많이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자세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일단 신발이라도 좀 벗어주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신발을 벗었다 해도 엄청 편하게 타실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세는 아무리 반듯하게 앉는다고 해도 허리에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남성분들이 3열에 타신다고 생각하면 무릎도 이만큼 앞으로 더 나올 거고요. 잠깐 어디 이동하실 때는 어떻게 탈 수 있다고 해도 장시간 타고 어디를 가시기에는 좀 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3열에도 사이드에 송풍구 잘 들어있고요. 3열 앉으라고 하면 기꺼이 앉을 사람은 잘 없을 것 같고, 이럴 때는 국민게임 가위바위보를 하는 걸로 하시죠. 마지막으로 대망의 트렁크인데요. 커다랗게 새겨진 이 소렌토의 레터링 엠블럼 아래쪽에 트렁크를 열 수 있는 버튼이 숨겨져 있습니다. 3열을 이렇게 세워둔 상태로는 일단 제가 들어가서 공간감을 보여드린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 공간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트렁크 덮개를 이렇게 올려보시면 하단부에도 작게나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트렁크 공간을 활용하시려면 아무래도 뒷좌석 폴딩이 필요하겠죠? 좌석 뒤편에 끈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밀어주면 폴딩이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쉽게 하실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고요. 저는 실패했어요, 좀 전에. 이렇게 보면 진짜 트렁크 공간감이 엄청납니다. 어느 정도인지 또 직접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저랑 PD님들이랑 진짜 실시간으로 댓글창 다 보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저 173cm는 돼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제 키가 167cm인데요. 가로로 들어와도 이렇게 공간감이 여유가 있고요. 3열 폴딩한 부분까지 쭉 들어와 보면 세로로 이렇게 끝까지 들어와도 공간감이 정말 넓어요. 아무래도 소렌토는 패밀리카로 활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누워서 차박도 가능할 만한 공간감 나오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4세대 소렌토, 국산차 최초의 하이브리드 SUV라는 타이틀과 함께 실제로 엄청난 사전 계약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상황은 완전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이 정부의 친환경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친환경차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번 소렌토는 결국 심혈을 기울였던 1.6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외한 2.2 디젤 차량을 먼저 공식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아차는 이번 사전 계약 물량만으로도 올 한 해 생산 계획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이번 공식 출시의 하이브리드는 제외하게 되었다고 하기도 했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에는 사전 계약자가 아니라면 올해 안에 구매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4세대) 신형 소렌토,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핫한 차량인 만큼 국내 최대 장기 렌트 비교 견적 카베이에서도 4월 특가로 발빠르게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신형 소렌토 장기 렌트 견적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카베이 4월 특가 영상을 클릭하셔서 직접 확인 부탁드리고요. 다만 신차의 경우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렌탈료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렌토 리뷰를 위해서 진짜 이른 시간부터 저 카베이 민경이랑 많은 스태프분들이 열심히 촬영을 준비해 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해서 또는 장기 렌트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랑 정모하자, 장기 렌트 계약하면 제가 직접 오냐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촬영 협조만 해주시면 계신 곳이 어디라도 언제든지 저 민경이가 우리 PD님들과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재밌게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 연락 기다릴게요. 신형 소렌토 리뷰 영상 도움이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차량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또 만나요. 안녕!